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너무나 사랑하는 남자 대박TV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며 개설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그동안 일부 국민들의 억울한 일들을 해소하기도 했었지만은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과 관련하여 또다시 청와대 청원글에 윤석열 탄핵, 판사 탄핵 청원글이 2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고 하니 나가도 너무 나갔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요즘 핫하게 이슈거리로 떠오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집권 여당이 과연 이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총공세를 펼쳐서 자진 사퇴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수처에서 수사 1호 제물로 삼을 것인가? 또 아니면 탄핵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오늘은 이것들에 대해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사단의 발단은 현 정부가 윤석열 검사를 발탁하면서부터인데요. 그렇다면 왜 윤 총장이 끝까지 버티고 있을까요? 그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말씀하시길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집권 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즉 살아있는 권력 눈치 보지 말라는 뜻이죠. 그 후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동양대 등 압수수색을 하게 되고 조국 후보자는 이에 맞서 기자간담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조국의 지지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엿드시고 힘내세요. 엿드시고 건강하세요란 메시지를 적은 엿 상자를 검찰청으로 택배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끼리 엿 보내기 또 운동 캠페인까지도 벌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또 왜 자기들이 지지하는 사람이 메시지만 전달하면 벌떼처럼 쏘아되어야만 했을까요? 글쎄요. 전 이것에 대한 답을 드릴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윤 총장은 조국과 그의 처 정경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급기야 강화문과 서초동으로 사람들이 몰려와 강화문 쪽에서는 조국 구속, 정경심 구속을 외쳐대고 또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정경심 사랑행위를 외쳐대면서 주최 측 추정이라면서 참석 인원이 잠정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니 하는 진풍격을 우리들은 지켜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고 그의 부인인 정경심도 기소가 되자 완전히 보수와 진보가 양분되어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옳은지 누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손에 손잡고 집회장으로 또 혹자는 댓글 부대로 혹자는 유튜브 모니터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검찰총장을 여러모로 부담스러워하던 여당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자진 사퇴를 유도하기 위해 윤 총장에게 막말과 직무정지, 징계 등으로 총공세를 펼쳤지만 결과가 이상하게도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말입니다. 그 많은 여당 인사들이 집중 포화를 쏘아대고 일반인들까지 가세하였음에도 신기할 정도로 그를 찍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세서일까요? 아니면 지원 세력이 많아서일까요? 아니었지요. 그는 늘 애롭고 힘들어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이 늘 원칙과 정의로 무장되었기 때문에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집권 여당이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윤 총장에게 행하였던 일들을 나열해 볼까 합니다. 먼저 여당 삼선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윤 총장을 향해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받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윤 총장은 검찰개혁의 장애물이다 해서 당장 그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였으며,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검사 판사 사직 후 1년간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높을 때 발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특활비와 관련해서는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이 특수활동비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고 쓰고 있다. 또 김종민 의원도 윤 총장이 대선에 나가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대선을 1년 앞두고 94억 원의 현금을 영수증 없이 집행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검사들의 댓글과 관련한 검난 역시 윤석열 총장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었고요.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은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정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사실상 표명했다. 또 급기야 고상하신 이낙연 대표도 정치적 중립 시비와 검찰 남용 논란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사실상 윤 총장 스스로 자진 사퇴하도록 압박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윤 총장 탄핵과 관련해서는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의 탄핵은 김두관이가 앞장서겠다. 그리고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 검찰 총수, 법관, 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느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라고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역시 김두관 의원과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헌법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인 김어준 씨는 법원 판결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를 반격하는 법적 쿠데타의 시도인가, 일개 판사가 본인이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 줄게 이렇게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 과연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정당한 것인가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처음에는 좀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과 각종 법령을 준수하고 존중해야지. 또 법관 아무나 합니까? 또 법관도 존중하셔야죠. 그들이 또 결정 내린 것에 존중을 하셔야지. 왜 방송인이라고 마구잡이로 그냥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이렇게 하도 되는 겁니까?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수 이승환 씨도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반발 입장을 내면서 세상이 모두 너희들 발밑이지 하며 비아냥거렸는데요. 이승환 씨도 가수면 노래나 부를 것이지 정치판에 막 뛰어들어와가지고 이런저런 논란을 일으키고 말이죠.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 예? 가수는 가수도 와야죠. 그리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도, 제19 감싸기식 수사도, 검찰의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 술 접대도, 대통령에 대한 항명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다 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다라고 윤 총장을 질책 아닌 질책을 했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의 태도와 법원의 해석은 선민의식과 기득권의 냄새를 풍긴다.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그리고 예전에 선글라스 끼고 뭐 전방에 시찰하고 안 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의 행적들을 보면은 선민의식과 기득권 냄새를 팍팍 풍기고 다녔는데 아니 본인이 한 것은 괜찮고 남이 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뭐 본인 아니면 못 모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웃기는 소리. 참 신기한 것은 말입니다. 현 정부 주요 인사들과 외부 인사들까지 그렇게 많은 인사들이 단 한 명뿐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못 이기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이기세요? 그렇게 집중 포화를 해대고 하는데도 감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외칩니다. 현 정부 인사들은 어쩜 그렇게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좀 어눌하더라도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을 하셔야지 금방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제 그만하세요. 그동안 대부분 했던 말들 모두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래서 윤 총장에게 졌잖아요. 하무 11홍이라고 했습니다. 내일을 보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법부가 현 정부의 형태에 대해 등을 돌렸을까 하는 것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내로남불이었을까요? 아니면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사법부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아직 집권 여당은 힘이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만둘까요? 궁금해서 몇 가지 경우의 수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일들을 종합해보면 식물총장도 아닌 것 같고요. 공수처 제물로 삼는 것도 한 50대 50 정도일 것 같고 탄핵을 강행한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그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윤 총장의 탄핵이 가능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65조는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탄핵 소추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현재 국회 의석은 174석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그동안 문 정부에서 조국과 추미애 장관을 등판시켜 공격을 했었고 문 라인에서도 집중 공격을 했었지만은 결과는 이상하리만큼 자충수를 둔 꼴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윤 총장을 그대로 두자니 연불이 날 것이고 찍어내자니 국민들이 보고 있고 이건 완전 진퇴양난이겠죠. 아무튼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후년 3월에는 대선과 6월에는 동시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을 뿐일 겁니다. 또 자충수를 두지 말라는 것이겠죠. 자충수 두시면 전국은 더 혼란하고 지금 지지율이 팍팍 떨어질 겁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왜 저보고 원사이드로 윤석열 입장에서 논리를 펼치느냐 하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현 정부가 윤 총장을 발탁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문 정부에서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서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다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이 살아갈 내일도 있음을 서로가 인정하고 모두가 하나 되어 웃음꽃이 이어지는 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박TV!